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에너지 관리 기능사 필기 요약해 드릴 텐데, 제가 2019년 1월 25일에 필기 시험 보고 와서 83점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됐어! 감사합니다. 결과는 2월 1일에 나오니까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공부한 책은 이 책인데, 나 합격 에너지관리 기능사 책이고, 출판사는 삼원북스입니다. 이 책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출제 비율이 높은 부분 짚어드릴 텐데, 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에듀강닷컴에 도서 인증하시면 무료 강의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체크해드린 부분이나 강의 듣고서 시험 보러 가셨을 때 강의에 없는 문제들이 가끔 나올 수가 있어요. 매번 새로운 문제가 나와서 그럴 수 있다고 참고해 주시고, 60점은 무난하게 맞을 수 있으니까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로 보일러 설비 및 구조 파트인데, 여기는 세부 항목이 기초 연력학, 보일러 설비 및 구조, 보일러 부속 장치, 보일러 효율 및 열 정산, 연료 및 연소 장치, 보일러 자동 제어까지 6개의 세부 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기초 연력학 파트에서 기본 단위가 나오는데, 여기는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많은 거를 외울 시간에 기출문제 한 번 더 풀어보시는 게 시험 보실 때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다음에는 압력이 나오는데, 압력이란 것의 의미를 알아두셔야 되고,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다음에 표준 대기압 나오는데, 이 부분도 정확히 외워주시면 시험 보실 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절대 압력이 나오는데, 절대 압력은 게이지 압력과 대기 압력을 더한 값이다. 이건 꼭 알아주세요. 다음으로는 온도에서 상호 관계식 정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험 보실 때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몇 도씨를 주고 이걸 변환해서 몇 도가 나오는지 그거를 이제 맞추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상호 관계식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 보시면 열량과 비열인데, 열량이란 무엇인지, 비열이란 무엇인지 가끔 의미를 묻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열과 잠열인데, 현열은 어떤 물질의 상태 변화 없이 온도만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이고, 잠열은 어떤 물질의 온도 변화 없이 상태만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근데 이게 두 개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러면 현열은 현 상태, 그리고 잠열은 잠온다, 이렇게 이게 무슨 소리야? 편하게 잊지 않게 외워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열 용량에서, 열 용량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의 온도를 1도씨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이거 꼭 외워주세요. 증기에서는 내용이 조금 많은데, 제일 중요한 게 건조도, 과열증기, 과열도, 임계점, 이 네 가지예요. 건조도라는 것은 습증기가 포함하고 있는 기체의 비율, 그리고 과열도는 과열증기 온도에서 건포화 증기 온도 차이인데, 문제가 나올 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어떤 온도와 어떤 온도의 차이인가,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임계점, 내용 잘 파악해 주시고 특징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가끔 문제의 압력이 클수록 잠열은 어떻게 되나 묻는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임계 온도하고 임계 압력은 각각 몇 도인가, 뭐 이런 식으로, 임계 압력은 얼마인가, 그렇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임계점은 특히나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일과 동력에서는 중요한 거는 일의 열당량, 열의 일당량, 각각의 값이 나오는데 구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가끔 의미를 묻는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열역학 용어 정리인데, 여기는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세요. 시험 때 나올 확률이 적고, 나오더라도 이거 하나 틀리고 출제 비율이 높은 파트를 더 공부하시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볍게 읽고 기출 문제를 더 풀어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연력학 법칙, 이상기체와 실제 기체, 그리고 기체의 상태 변화, 여기는 이 세 군데는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전열에서는
전도, 전달, 관료율, 대류, 복사가 나오는데 의미를 정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문제 나올 때 전도란 무엇인가 아니면 유체와 고체 간의 열 이동을 뭐라고 하는가 묻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이 정확히 숙지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단열재 구비 조건이 나오는데 이상적인 좋은 조건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공부하기에 좋은 책상의 조건이라고 묻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튼튼해야 되고, 그리고 잡음이 없어야겠죠. 그 잡소리 막 흔들린다거나 그런 게 없어야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조건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챕터 보일러 설비 및 구조인데 첫 번째로 보실 게 보일러 개요에서는 보일러의 정의, 보일러란 무엇인가 이 부분 알아두셔야 되고, 다음으로는 보일러의 3대 구성 요소가 있어요. 본체하고 연소장치 그리고 부속 설비로 이게 3개가 있는데 여기는 여러분도 이제 각이 보이시죠?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지. 보기가 4개가 있으면 3대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여기는 문제 내기가 정말 좋은 부분이죠. 본체, 연소장치, 부속설비 잊지 말고 꼭 알아주세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가끔씩 문제에서 만나면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다음은 보일러의 분류가 나오는데 분류 다 외우기가 힘들어요. 이거 그냥 두시고 기출문제 더 풀어보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보일러 종류 구분표가 나오는데 이거는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제가 좀 어느 정도 추려드리면 원통 보일러 쪽은 표대로 외워주시고 수관식은 자연, 강제, 관류식이 있다 이 정도 외워주시고 특수 보일러에 가전 가열 보일러가 있어요. 이게 오탄가? 간접 가열인가? 거기에 보시면 슈미트와 레플러가 있는데 이 2개는 외워주세요. 가끔 시험 문제에 간접 가열 보일러가 종류가 무엇이 있는가 그러면은 뭐 슈미트, 레플러 이거 찾는 문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보시면 원통과 수관과 주철제, 특수보일러의 각각 특징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시험 점수 한 20점 정도는 여기서 좀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보일러 기능사 시험이기 때문에 문제를 내면은 각 보일러마다 특징을 섞어 놓거나 아닌 거를 넣고 찾는 문제 그런 식으로 나오고, 각 보일러 세분화된 종류들을 설명을 보시면 열가스의 흐름이나 증기 압력, 뭐 수치까지 외우지 마세요. 이런 게 시험에 나오진 않았어요. 나오더라도 출제 경향이 바뀌면서 한두 개 이제 섞여 나올 수 있는데 기출문제를 더 많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게 100점 맞을 필요가 없고 60점만 맞으면 되잖아요. 이거 100점 맞는다고 노벨상 주거나 뭐 그런 게 아니니까 편하게 부담 없이 시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분식과 외분식 연소 장치의 특징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는 아담슨 조인트와 갤러웨이 간의 역할 정확히 알아두시고 버팀, 이 스테이라는 것의 종류나 역할까지 가볍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보일러 수위에서는 상용 수위는 수면계 중심 2분의 1이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최고 사용 압력과 수압시험인데 수압시험은 균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고 규정된 수압시험 압력의 6%를 초과하지 않는다. 이 정도 내용 알아두시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수압시험 표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헷갈려서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만 외웠습니다. 0.43 MPa 이하는 2배, 그리고 0.43 이상에서 1.5 이하는 1.3배 곱하기 0.3, 그리고 1.5 초과 시에는 1.5배다. 이렇게만 외웠습니다. 세 번째 챕터 보일러 부속 장치에서는 첫 번째로 보실 게 급수 장치인데 급수 펌프가 나와요. 원심식과 왕복동식으로 구분되는데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왕복동식의 플런저와 워싱턴, 웨어가 나오는데 왕복동식이 아닌 것은 하고 찾는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왕복동식이 뭐가 있는지 정확히 알아두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젝터의 특징과 작동 순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도 시험 문제 가끔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알아두셔야 될 게 무동력 급수장치 4가지가 있어요. 인젝터,
워싱턴, 웨어, 환원기 이거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문제 내기 좋은 각이 보이죠? 무동력 급수 장치가 아닌 것은 하고, 다음에는 급수 밸브 보시면 급수 밸브의 경우에는 게이트, 글로브, 앵글, 콕, 체크 정확히 외워주셔야 됩니다. 여기도 문제가 종종 나와요. 어떤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밸브인가? 라고 묻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용을 잘 알고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송기장치인데, 송기장치라는 것은 보일러에서 발생한 증기를 각 사용처에 공급하는 장치예요. 그리고 이것은 주증기 밸브, 기수 분리기, 비수 방지관이 있는데, 비수 방지관에서는 관련된 내용으로 프라이밍과 포밍 현상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주면서 이것은 어떤 현상인가 라거나 아니면 어떤 현상의 피해, 이거를 묻는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 이 현상은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다음에는 신축이음. 이것은 신축이음을 하는 이유는 여릉력에 대한 신축 팽창을 흡수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데, 종류로는 슬리브, 벨로우, 스위블, 루프 이음 이 4개가 있어요. 특히나 스위블, 루프, 벨로우 이 3개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문제 출제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감압 밸브가 나오는데, 감압 밸브의 역할,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 이러이러한 역할은 무엇인가? 그럼 답을 바로 찾을 수 있어야겠죠? 어떤 역할을 하는 이런 장치에 대해서는, 이 어떤 밸브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문제를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증기 트랩인데, 증기 트랩이라는 것은 무슨 장치인지 잘 읽어보시고 기출 문제를 더 많이 풀어보시면 오히려 이 부분은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문제 나오는 거는 대부분 열 동식 트랩이 많이 나오는데, 시간 지나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가끔 이제 새로운 문제들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좀 나올 문제가 더 많기 때문에. 근데 기출 문제는 아직까지 열 동식 트랩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증기 헤더. 증기 헤더는 이제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증기 추결기. 증기를 방출해서 증기의 부족량을 보충하는 장치인데, 내용을 더 자세히 읽어보셔야 되고, 방식은 변압식과 정압식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온도 조절 밸브와 방열기. 여기는 가볍게 읽어보시고, 다만 방열기 표준 방열량이 있어요. 증기는 650 칼로리 제곱미터 H 이런 식으로 있는데, 나중에 계산식 풀 때 무조건 필요하니까 증기는 650, 온수는 450 이거 꼭 외워주고 가세요. 다음은 스트레이너가 있는데, 이건 불순물 제거 장치예요. 여러분 또 그게 가수 UV 알죠? 유세윤 그룹.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형상에 따라서 U, V, Y형이 있습니다. 외우기 그렇게 어렵지 않죠? UV 이렇게 가볍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폐열 회수 장치인데, 순서는 과열기, 제열기, 급수 예열기. 급수 예열기가 절탄기예요. 다음에 공기 예열기 순으로 작동을 하고, 각각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도 출제 비율이 굉장히 높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열기, 제열기는 고온부식, 그리고 절탄기와 공기 예열기는 저온부식이 발생하는데, 고온부식은 바나듐, 그리고 저온부식은 황해에 의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각 장치의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해 주시면 시험 보실 때 좋은 점수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전장치인데, 안전밸브란 무엇인지 알아두시고, 종류에는 지렛대와 스프링식, 중추식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스프링식은 밸브 양정에 따라서 형식이 나뉘어요. 저양정식은 40분의 1, 고양정식은 15분의 1, 전양정식은 7분의 1, 전양식은 1.15배 이상, 이렇게 외워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화형 검출기란 무엇인지 알아두시고 종류 3개가 나옵니다. 정확히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문제 출제에 자주 되고 어떠어떠한 형식은 뭐 이런 내용을 주면서 이 장치는 어떤 장치인지 그 찾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징을 정확히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고저수위 경보장치에 대해 알아두셔야 되는데 종류는 플로트, 전극, 열팽창식이 있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를 어떤 종류가 있는가 하고 묻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아닌 거를 여러분이 골라내셔야 돼요. 다음으로는 수위 제어 방식이 나오는데 3요소식까지 있어요. 3요소식은 수위, 증기, 급수량. 근데 여러분 이게 3요소식은 어떤 건가 묻는 문제가 나와요. 보기 4개 주면은 아닌 거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 가끔씩 이게 다루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헷갈려요. 어떤 식으로 외우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핵심 요약을 해드리는 게 거의 뭐 선생님급, 베테랑급, 수준급이잖아요. 닥치지 못하겠느냐 이놈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수준급, 수준급이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2요소식으로 가면 수위와 증기, 1요소식은 수위,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외워주시면 돼요. 수준급. 아시겠죠? 다음에는 증기 압력 제한기인데 여기는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자밸브. 전자밸브라는 것은 연료 차단 밸브인데 인터록이 나와요. 인터록의 종류와 내용 알아두셔야 됩니다. 전자밸브 인터록이 아닌 것은 하고 묻는 문제가 나오거나 각 인터록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는 그런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인터록은 출제가 자주 돼서 여러분이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가용전과 방폭문, 여기는 가볍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방출밸브, 120도씨 초가시 안전밸브를 부착하고 120도씨 이하는 방출밸브를 부착한다. 이거 꼭 알고 가세요. 다음에 팽창탱크, 온수 보일러에서 이상 팽창 압력을 흡수하는 장치인데 이거를 잘 읽어보시면 증기 보일러에서는 안 쓴단 말이에요. 문제가 나오면은 증기 보일러에 관련 내용 중 아닌 것은 이렇게 하는데 팽창 탱크 역할이 나와요. 그러면은 팽창 탱크의 역할은 맞아요. 근데 얘는 온수 보일러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증기 보일러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다음에 설치 목적도 정확히 알아주세요. 팽창 탱크는 내용이 출제가 굉장히 자주 되는 편입니다. 다음으로는 추기장치,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지시장치의 경우에는 가끔 출제가 돼요. 여기서 외우시는 것보다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시는 게 시험 높은 점수를 얻기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기타 부속장치에서는 분출장치의 분출 목적 잘 알아두셔야 되고 수트블로어란 무엇인지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 종류도 몇 가지 있는데 구분이 하는 게 어렵진 않아요. 꼭 알아두시고 수트블로어는 농축수 분출하는 게 아니라 그을음을 제거하는 장치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사용시 주의사항까지 잘 알아두시면 시험 보시는데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4번째 챕터인데 보일러 효율 및 열 정산에서 그 목적을 보시면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는 꼭 숙지해주고 가시고 다음에는 열 정산 기준이 있는데 가볍게 읽어보시되 결과는 정상 운전 상태에서 2시간 이상 운전 결과에 따르고 기출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별과 출혈에서는 시험에 종종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히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보일러 열 효율이 나오는데 여기 계산식이 여기서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계산 공식은 여기서 꼭 다 외워주시고 가면 되고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계산식이. 보일러 용량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데 여기도 그렇게 문제가 어렵게 나오진 않으니까 내용 정확히 숙지해 주시면 시험 보실 때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5번째 챕터의 연료 및 연소 장치인데 연료의 정의 정확히 알아두시고 공기로 인해 쉽게 연소하여 그 연소열을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연료의 성분 분석을 보시면 가연 성분 그거는 탄소와 수소와 황이 있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 문제 나오면 각이 보이시죠? 보기 4개 중에 아닌 거 하나 찾아라. 그러면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고위 발열량, 저위 발열량 계산식 꼭 외우세요. 이거
거의 보너스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진 않아요. 이게 풀어내는 문제가 나오면은 여기서는 여러분이 점수를 그냥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 발열량에서 필요한 거는 수소와 수분이라는 거 잊지 말고 꼭 알아두세요. 시험 문제에 나오면 수소 성분과 어떤 성분이 필요한가 뭐 이렇게 묻거나 아니면 수분과 어떤 성분이 필요한가 이렇게 찾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수소와 수분이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연료의 구비 조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조건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으로는 고체 연료인데 석탄, 목재, 코크스, 목탄 등이 있어요. 그런 것들의 고체 연료의 장단점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고체 연료의 장단점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 연료비는 고정탄소를 휘발분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꼭 알아두시면 되는데, 고정탄소량이 증가할 때 석탄 함유 성분과 연소시 영향 이런 것들은 정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종종 나오기 때문에 또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다음에 자연발화라는 게 무엇인지까지 여러분이 잘 숙지해 주시면 시험 보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액체 연료인데 여기도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해 주셔야 돼요. 가끔은 액체 연료의 종류에 따른 연소 방법,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여러분이 문제 파악하는데 어렵진 않고 시간 내서 조금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유의 예열 목적, 점도를 낮추어 무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것과 중유 첨가제 및 작용도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니까 잘 알아두세요. 가끔 문제를 내면 어떤 특징을 얘기하면서 첨가제를 찾는 문제가 나옵니다. 기체 연료, 그 종류로는 LNG하고 LPG가 있는데 기체 연료의 장단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각 연료마다 장단점을 섞어서 내기도 하기 때문에 장단점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연소 방법 및 연소 장치인데 여기서는 연소의 3대 조건,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 이것도 보시면 문제 내기 좋게 생겼죠.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뒤로는 액체 연료와 기체 연료의 연소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다음으로 보염 장치까지 나와요. 보염 장치, 어떠어떠한 것은 무엇인가, 설치 목적과 그 장치들은 무엇이 있는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두셔야 되고, 뭐 이러이러한 기능들은 무슨 장치인가 하고 찾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뒤로 쭉 잘 읽어보시고, 공기비가 나와요. 공기비라는 거에 정확히 알아두시고, 공기비가 크거나 작을 때에 대한 내용도 잊지 말고 잘 숙지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통풍장치 및 집진장치인데 통풍에 대해서 나와요. 자연과 강제가 있고 특징을 정확히 알아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느 정도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이제 보이죠. 자연식은 공기의 비중차로 되고, 강제에서 압입은 연소실 앞에서 정압으로 하고, 유인통풍은 연도의 부압으로 합니다. 그리고 평형은 압입과 유인을 조합한 형식인데 이거 각각의 특징을 정확히 알아두셔야 되고, 자연통풍에서 통풍력을 키우는 방법 이런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잊지 말고 숙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송풍기, 송풍기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두시고, 송풍기는 원심식과 충류식이 있어요. 특히 원심식에서는 다익형, 터보형, 플레이트형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문제를 어떻게 낼까요? 감이 오시죠? 보기를 주면서 원심식이 아닌 것을 찾아라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각 특징을 보고서 이게 어떤 송풍기인지 찾거나 아니면 어떤 송풍기에 대한 특징을 찾아라 이런 문제를 내기도 하니까 여기도 여러분이 정확히 파악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댐퍼, 댐퍼의 설치 목적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 집진장치에서는 집진장치가 무엇인지, 종류와 특징, 여기는 필수예요. 필수. 문제 자주 나오고 어렵진 않기 때문에 여기서 점수를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챕터 6번째 보일러 자동 제어인데, 자동 제어의 목적부터 보시면
가볍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자동 제어 방식인데 시퀀스 피드백 제어라는 게 무엇인지 꼭 알아두시고 남은 내용은 가볍게 읽고 기출 문제를 더 풀어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제어 방법에 의한 분류인데 정치 제어, 추치 제어, 캐드케이드 이런 제어가 나와요. 가볍게 읽어주시고 문제가 나오면은 추치 제어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묻거나 목표값이 변화가 없는 일정한 제어 방식은 하고 묻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도 잘 숙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어 동작에 의한 분류인데 불연속 동작과 연속 동작에 대해서 잘 읽어보시고 특히 자주 나오는 거는 불연속 동작은 무엇인가 아니면 연속 동작이 아닌 것은 하고 묻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이 더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 추후에는 어떤 문제가 더 나오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동 제어의 신호 전달 방식, 여기서는 공기압식, 유압식, 전기식이 있어요. 여러분 또 각이 보이죠? 어떤 식으로 낼지. 자동 제어 신호의 전달 방식이 아닌 거 이렇게 묻는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각 전달 방식의 특징을 말해주면서 이건 어떤 전달 방식인가 하고 찾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부분도 정확히 숙지해 주시면 시험 보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인터록 제어. 인터록 제어란 무엇인지 알아두시고 종류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인터록 제어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일러 자동 제어인데 여기는 내용이 구분 없이 다 고루고루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에너지 관리 기능사 보일러 설비 및 구조 파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이 좀 더 공부하시는데 궁금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내용이 있다 그런 부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